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뜨거웠던 한 달이 드디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10월 30일 1월의 마지막 평일 금요일 증시 중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중국 시장은 어땠나요? 한국 시장 아주 완전 미쳤어 지금. 이번 달 동안에 2번인가 빠졌어요. 그것도 조금밖에 안 빠졌어. 오늘 중국 본토, 홍콩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네. 한국이 워낙 독특한 거네 지금 상황이. 미국도 빠졌는데 이제는 거침없어요. 네. 각자 한때는 중국이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 네. 그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상위종합지수 0.96% 하락, 심천 0.66% 하락.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 1.95% 하락, 항생테크 1.91% 하락,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네. 오늘 장중에 나온 하락 코멘트를 요약해 보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춘절 연휴까지 딱 10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그 중국 증안자금 국가대표팀이 큰 ETF를 통해서 작년 말부터 1월 26일까지 뭐 수백억 yuan을 그 매도했다. 근데 28일, 29일 이틀만 봐도 한머니랑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 급하게 올라가는 거 수익 싫어하고 조절. 그렇죠. 네.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할 그래서 정도예요. 저번에 1월 13일, 14일에 증감위 주석이 한 말이 사실 그게 네. 딱 그게 신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나라가 조금 우리는 조금 중국의 그 대형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는 다 국유기업이에요. 구기업이 국유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렇군요. 나라의 말을 딱딱 듣는. 물론 그 100%까지 아닌데 어쨌든 네. 정부 차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절을 하고 싶으면 뭐 밑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칙상 1월 31일 내일까지 상장사들이 작년 연간 실적 잠정치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그러면 대체로 이게 상장사 IR 부서의 심리도 보통은 좀 일찍 실적 공시 잠정치 공시 나온 거는 좀 대체로 좀 괜찮아요. 잘한데. 네. 그렇죠. 근데 잘한데.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근데 아직은 공시 내일까지 미루는 아직 안 나온 공시가 많아요. 그러면 내일 나온 거는 거의 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 위주로 나온다. 묻히고 싶은 거지. 네, 그 중에 물론 뭐 대형주가 있으면 안 좋지만 뭔가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뭐 악실적이 나왔다면 이거는 또 악재로 인지되고요. 그럼요. 그래서 내일 뭐 나온지 보자. 음. 세 번째는 어제는 귀금속이랑 백주, 보험 이런 종목이 급등했는데 어제 귀금속 업종이 8% 급등했는데 오늘 8% 하락했어요. 딱 반락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귀금속이 포함된 기초금속도 한 7에서 8% 급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외 요인을 보면 이제 코맥스 금 가격 지수가 드디어 한 1% 하락 중인데 네. 그리고 요건 외부 요인이고 국내 요인은 여러분들 중국 시황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번에 캠블캠 반도체도 그렇고 한 달 넘게 뭐 100% 이상, 170% 이상 급등할 때 거래소가 아니라 상장사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제시하는 공시를 내요. 그렇죠. 그래서 28일, 29일 그 뭐 중국 황금, 산동 황금, 서부 황금 좀 네. 큼직한 황금주 위주로 28일, 29일에 이런 주가의 과열에 따른 이런 주식 거래 리스크 제시 공시를 또 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은 28일에 냈고 어떤 종목은 29일, 어떤 종목은 심지어 이틀 연속 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면 거의 거점 어느 정도 찍고 이제 쉰다. 요걸 오죽했으면 힌트로 오죽했으면 회사들이 자기 회사 주가 높아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 네. 오죽했으면. 근데 지금까지 항상 경험상으로는 항상 이게 이런 공시가 나오면 이제 어느 그치. 정도 그래서 좀 뒤로 페이지를 좀 많이 넘기면 어제랑 그저께 공시가 나온 게 중금 황금이 있고 서부 황금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있는데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그 두 개 다다음에 두 개 공시 같은 걸 캡처한 거 있어요. 네. 아 지난번에 봤던 거. 네. 요거는 중금 황금이랑 서부 황금 어제랑 그저께 나온 공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고 한 거죠. 보통 이런 공시는 공시 제목이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 비정상 변동 공시 또는 주식 거래 리스크 제시 공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말부터 1월 둘째 주까지 계속해서 뭐 이민은행에서 재대출 금리 인하하고 중앙정부 재정부에서 특정 몇 개 산업 투자 지원하고 개인 소비 대출 이자 또 하향해주고 AI 플러스 제조업 정책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12월 말부터 2월 둘째 주까지 대대적으로 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을 내세웠어요. 근데 지난주 중후반부터 이제까지는 제가 매일 중국 시황하는데 딱히 정책 내용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거래일 이후에는 춘절 연휴고 춘절 연휴 지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전인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때까지 또 뭔가 정책 공백기가 생기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나온 정책들이 이제는 1분기 뭐 GDP, 1분기 실물 경제 지표 그런 성적표가 나와야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 하락이고요. 네. 또 홍콩 증시의 그 지수 낙폭이 본토보다 좀 큰데 오늘은 홍콩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큼직한 금 관련주는 대부분 본토랑 홍콩에 동시 상장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토 상해랑 심천은 상한 제한폭이 10%인데 홍콩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도 홍콩 쪽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 빅테크 업종들도 거의 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제 중국 그 백주를 포함한 주류 업종 지수가 어제 8.9% 급등했습니다. 주류 업종 지수 중에 백주 업종 요거는 백주 업종 지수가 어제 9% 급등하고 오늘은 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시황 밑에 제가 한 줄로 그 적어드린 게 춘절 연휴 앞두고 중국의 1등 그 귀주 모태주 있잖아요. 귀주 모태주 1월 29일 아침에 나온 그 주력 상품이 비천 모태주 페이티엔 마오타이 요게 29일 아침에 1,610yuan 한 원화로 33만 원 한 병당 이렇게 나오는데 1,610yuan인데 요 가격이 29일 가격인데 3일 전에 26일 가격보다 55yuan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요런 것 때문에 작을 받아서 급등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중국 증시 전체에서 업종별로 따지고 보면 전통 백주는 이미 주류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럼 뭘 먹어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은 반도체 AI 사물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시총이 크도 유명하고 뭐 재무제표 그래도 옛날에 시총 1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등주라 해도 2, 3년마다 전체적인 업종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어제 가격 상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제 뭐 이 백주가 이게 수량이 한정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약간 가격이 오른다 이래가지고 뭐 약간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끝도 없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 생각을 AI 했었어. 그런 것도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그래서 한 100주는 2013년부터 18년 정도 한 5, 6년 정도 그때 중국 1인당 뭐 소비 그때 그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돈 가치도 거래가 됐다며요. 부정부패 할 때 그 지하 창고에 보면은 어느 장군 집에 갔더니 지금은 뭐 많이 마오타이가 뭐 없어졌어요. 수백 병씩 있다 뭐 이렇게. 특히 우리는 이 기업을 볼 때는 뭐 이 회사가 얼마나 유명하기보다는 증시 전체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느 걸 선호하고 그래서 어제만 딱 하루 예를 들어서 귀주모태주 중국의 3대 전통 백주 1번은 귀주모태주 2번은 오량예 3번은 로저우 라오지아오 노주노교 귀주모태주 주가를 보시면 어제 8% 급등하고 오늘 2% 하락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2위 종목 오량예는 어제 10%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위 종목 노주노교 루저우 라오지아오는 어제 마찬가지로 10%대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1% 상장회사구나. 네. 우리 이거 오늘 먹습니다. 오늘 저희가 과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거 저희가 여기 26년 사업 계획을 한번 쫙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 목표는 어떻고 이런 걸 쫙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주셔가지고 있어요. 저거 먹기로 했어요. 네. 다른 술이랑 섞어서 드시면 안 돼요. 요거만 드시면 다음날에 두통이 안 옵니다. 근데 다른 술이랑 섞어서 드시면 근데 이거는 한 병밖에 없는데 그러면?
근데 도수가 52, 3도라서 소주처럼 쭉쭉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네. 그래서 와. 백주나 요런 뭐 단기 호재는 이거를 뭐 중장기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훌륭한 술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왜? 제가 나중에 와서 그 품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네. 고객으로 오시면서 아주 오래된 그 이렇게 긴 백주를 하나 주셔서 그날도 우리 이제 그 건물 이사하기 전에 저희 이사했잖아요. 그 이사하는 거 준비하는 날 기념으로 같이 한번 깠거든요. 한 병으로 한 병이니까 진짜 7명 7명 먹더라고. 도수가 높으면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어제 부동산 관련 동향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나온 건데 그 2020년 8월에 인민은행이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 연초부터 공식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지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드라인 정책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총 그 자산 부채 비율은 70%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순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야지 정상적으로 은행제 대출해 준다. 그 네.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까지 4, 5년 정도 했으니까 그 2021년 초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위 100개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요 기준에 만족하는 기업은 그 당시 1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4, 5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100%까지는 아닌데 상당 부분의 기업들은 요 3가지 레드는 정책에 다 기준에 맞췄습니다. 빚을 네. 잘 갚았네. 네, 어쨌든 1, 2, 3 펀치만 힘들었구만. 그쵸? 네, 덕계원 그다음에 그 왕커 그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헝다, 하고 규모가 이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쵸. 큰 그 헝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빨리 커지려면 레버리지를 썼겠지. 네, 이렇게. 그 당시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 어제부터 계속 나온 기사가 그 기자가 유명한 뭐 큰 부동산 개발업체든 중형이든 가서 취재를 했어요. 이제부터 슬슬 원래는 이 4, 5년 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서 매월마다 그 부동산 업체들이 그 정부 기관에 우리는 숫자 뭐 70% 만족했냐 안 해. 그거를 매월 그 보고하고 제출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 정책이 없어지다 보면 이미 5년, 4년, 5년을 겪어서 대부분 부동산 업체들이 이미 요 3가지 레드라인 그 표준에 이미 만족했으니까 매월 더 계속해서 보고해도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4, 5년을 거쳐서 요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이 대체로 100%까지는 아니죠. 대체로 어느 정도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그래도 어때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모두 누가 더 집을 좋아하느냐, 땅을 좋아하느냐, 농업 사회여서 그런지 그 랠리를 했는데 일본이 일단 제일 먼저 화려하게 불꽃 튀고 돌아가셨고 저세당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인위적으로 눌렀잖아요. 지금 5년 정도. 5년 누른 건데 풀면 다시 풀릴까요? 풀면 사람들이 다시 불이 확 붙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뭐 풀리고 뭐 타이트하게 하든 완화시키든 이미 사람들이든 기업들이든 투자자는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과거 3, 40년 동안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그거보다는 뭐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또는 뭐 자기 개발이든지 이제 그래서 이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이제부터 대부분 부동산 업체 이제부터 매월 그거 제출 안 해도 돼.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교통정리 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게 없어진다 하고 또는 뭐 첫 주택이란지 두 번째 주택 뭐 대출 완화 또는 구매 제한 완화 그거는 이미 2, 3년 전부터 했는데 이미 그 중국 전체 경제에서 과거 몇십 년 동안 특히 개혁 개방 이후에 부동산이 견인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일단락 됐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이미 확고히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상하이 중심이나 이렇게 도시 주택 가격이 비싼 걸로 봐서는 열어주면 또 확 땡길 것 같은. 전체적으로 평균은 2021년 고점 집가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어디든 서울이든 사실 알짜배기 그런 데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고향은 대도시가 아니라 인구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사선 도시 조그만 도시인데 저희 부모님 산 데는 거기 도시 안에서는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집값이 1도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러면 아직도 그런 사선 도시조차도 사선 도시 핵심 지역은 부담스럽겠네. 근데 그 비중으로 봐서는
대부분은 절대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2021년 고점보다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평균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경제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한국은 지방은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소득 대비로는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이 뭐 길게 보면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또 뭐 기득권들도 있으니까 뭐. 네. 어쨌든. 그리고 이어서 이게 중국 증시 중 부동산 개발 지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1.5% 정도 하락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산업 동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그림 한 두세 개 정도 개별 알리바바 홍콩 종목인데 오늘 2%, 오늘은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대부분. 알리바바 2% 하락했는데 어제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게 알리바바 자사 AI 칩인 빙더그가 이제 자사용뿐만 아니라 외부 샤오펑이라든지 외부의 전력사 이런 고객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호재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아직 100%뭐 공시나 사측의 공식 발표는 아닌데 현지 기사에서는 뭐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그 AI 관련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투자를 이제 대대적으로 늘리겠다. 근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 3월에 알리바바 CEO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올해부터 3년 동안 3,800억 위안 그러면 79조 원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 3월에 발표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난 후에 6개월 지난 후에 작년 9월에 3,800억 위안은 부족할 것 같다.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 추가한다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몇 개월 지난 후에 어제 현지의 추측성 보도가 나온 게 이제 4,800억 위안 원화로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 와, 엄청나네. 네. 그러면은 거의 뭐 저기하고 미국 빅테크하고 번가네요. 네, 그래서 중국 국내 기업 기준으로는 최고 금액이고. 왜냐면은 작년도 메타가 770억, 720억 달러였고 네. 올해 지금 하겠다는 게 1,100억이니까 네. 삐까삐까해. 엄청난 양인데. 네. 그래서 이게 작년 3월 버전 3,800억. 지금 오늘 버전 4,800억. 이게 근데 엄청. 문제는 좀 다른 게 메타는 가장 신규 그 GPU를 땡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뭐 블랙엘이라든가 루빈이라든가 이런 거 살 건데 여기는 블랙엘 루빈 못 사잖아. 근데 이렇게 많이 돈을 쓴다고? 근데 이게 그 4,800억 위안이 투자 대상이 AI 인프라랑 클라우드 컴퓨팅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 다 구축하고 전력 네. 구축하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어떻게 배치할지는 이제 좀 몇 개월 지나면 또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3,800억 위안에서 4,800억은 진짜 확고한 의지를 네. 제가 왜 이걸 자꾸 걸고 넘어지냐면 이건 미국 칩을 살려고 엔비디아 칩을 살려고 하지 않고서는 돈이 이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이다. H200 말고 다른 걸 또 사는 게 근데 되는 칩도 건가? 그렇고 다방면으로 중국 국내만 해도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 저번에 AI 빅모델의 해외 확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구도를 더 확장 그리고 어제 또 현지에서 알리바바를 보는 게 이제는 알리바바는 클라우드도 있고 데이터 센터 빅모델도 있고 자사 칩도 있고 기존의 전자가 점점 자기만의 생태계를 점점 확장해가는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엔비디아 미국 종목 어젯밤에 한 0.52% 상승 마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 현지 시간 28일 그 로이터 통신 추측성 보도는 뭐 H200 중국 쪽에서 수입을 허가해서 뭐 한 초기에 40만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시간에 대만 현지 시간 29일 대만 현지 언론사에 의하면 젠성황이 대만에 갔잖아요. 네, 이렇게 말했다.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중국 정부가 H200 판매 허용해 주길 바란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연 정확한 버전은 뭔가. 그래서 다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결론 나와가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엔비디아 미국 종목은 0.5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종목은 대체로 보합권 또는 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8일 현지 시간 28일 일론 머스크 그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 많은 분야에 관한 내용을 했지만 중국이랑 연결된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이 있었어요. 중국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말했는데 우선은 그 전기차 사실 지금 글로벌리하게 테슬라 전기차 그 판매가 계속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생산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판매가 부진한 고급형 모델인 모델 S와 X의 생산을 중단하고
하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해당 생산 라인을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네. 그리고 중국이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제조 분야에서 아주 매우 강력한 실력을 구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중국뿐이다. 중국 외에 우리는 아직 주목할 만한 큰 경쟁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근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유비테크 한 1%대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은 뭐 빅테크든 기술주든 뭐 그리고 어제 급등한 귀금속이든 대체로 다 하락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황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지금 춘절 긴 연휴까지 지금 10거래일 남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은 이 10거래일 동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상. 그리고 이 그림이 저번에 소개해드린 유비테크, 중국의 그 톱3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중에서 다들 그 초점을 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 회사는 그 첨단 생산 라인에 많이 납품하고, 저희 회사는 또 교육용 많이 쓰고, 어떤 회사는 또 실버 타운리. 그래서 요거는 유비테크는 전자제품, 가전공장, 전기차 공장 이쪽에 많이 납품인데, 이게 바로 지금 가장 주력 제품인 워커 S2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증시가, 그리고 저번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국 현지 국가대표팀 증안자금이 계속해서 이게 중국 현지 기관들, 특히 현지 일반 기관뿐만 아니라 증안자금을 커버하는 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해야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아직은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으로 지금 이번 주 28일부터 31일까지 영국 총리 방중, 그리고 29일 어제 오전에 영국 정상회담에서 뭐 서로 얻는 거 없고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우루과이, 그 남미 쪽에 우루과이 대통령 방중 예정이고, 그 2월 말에는 독일 총리, 그리고 4월에는 트럼프 지금 그 4월 방문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2분기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호주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고, 참고로 호주 총리 작년에 이미 방문했어요. 이번에 또 방문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저희가 그 2월부터는 우리 그 중국 마감을 훨씬 더 좀 농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월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찔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